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제가 컨디션 문제로 저번 주에 휴방을 하고 간 사이에 우리 오턴 원사님이 이 플라이펀 하우스를 태워버리고 바깥이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 오늘 녹음하는 날도 일단은 컨디션이 80%? 85? 대충 그 정도인데 걱정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뭐 건강 얘기하면서 지금 이번 주 이제 케니 오메가가 이번 주에 SNS로 병원에 이제 실려갔다, 자기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라고 했는데, 그냥 가볍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만 건 줄 알았더니 개실염 진단을 받아서 이번 주 다이너마이트 방송 피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시즌아웃 처리가 되었습니다. 개실염이라는 게 수술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이게 개실염의 경우에는 수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도 좀 아시는 분도 아시다시피 브록 레스너의 그 MMA 선수로 이제 못 뛰는 원인 중 하나가 개실염인데, 솔직히 치료를 해도 이제 이게 계속 개실이라는 부위에 계속 이게 찌꺼기가 쌓이고 이게 막 염증이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재발이 계속됩니다. 이게 뭐 생활 수준의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치료를 하고 나서도 이제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동안 또 재활을 해야 되는 마당이라서, 물론 이제 치료 수술하고 이렇게 개실 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회복되고 이러는 게 좀 약간 몇 달 걸리다 보니까 브록 레스너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또 CJ 페리, 옛날 라나였죠. CJ 페리도 갑자기 손을 다쳤는데 그 손가락 감염이 좀 심해져가지고 그 수술 때문에 한동안 부상 처리가 돼가지고 일단 결장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되게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미국에서 왜 프로레슬러라든가 스포츠 선수들이 왜 다치면 왜 이렇게 몇 달씩 결장하냐, 뭐 다른 종목도 그렇고. 이유가 좀 약간 슬픈 얘기가, 좀 우리나라 의료보험처럼 뭐 이렇게 의료보험 체계가 없습니다, 걔네는. 그러니까 뭐 오바마 케어 뭐 이런 거 있는 이해한데, 우리나라 의료보험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라서, 걔네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막 사이트 등에서 나오는 뭐 미국에 있는 병원에선 수술비가 막 우리나라에선 100만원 들고 거기서 막 1000만원 든다더라. 뻥 아닙니다. 예, 병원비 셉니다.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미국에 계셔가지고, 미국하고 캐나다가 완전히 의료체계가 완전 선지 차이에요. 미국보다 캐나다가 낫고 캐나다보다 한국이 더 낫습니다. 이거는 저희 가족들이 실제로 외국에 이민 가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분명하게 제가 직접 이렇게 진짜 피셜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확실히 이 미국의 이 개떡 같은 이 의료 체계를 아마 이 직접적으로 겪어보신 분들은, 왜 이 프로레슬러든 뭐든 일반 선수들 왜 몸 다치거나 몸 질병 생기면 이렇게 왜 몇 달씩 쉬냐, 됩니다. 이게 그럴 정도로 병원비도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치료가 우리나라처럼 빠릿빠릿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개실염 치료를 받아도 우리나라는 뭐 맹장염, 복막염, 뭐 개실염 이렇게 치료받으면은 3, 4주 입원했다가 나오면 나오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하다가도 수술 한번 잘못됐다, 그럼 이제 또 그냥 또 몇 주 더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약간 의료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형편없어요. 케니도 그렇고 CJ 페리도 그렇고 어쨌든 쾌류를 기원합니다. 신일본하고 이제 전일본, 노아가 이제 하나의 이제 산업연맹이라는 걸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뭐 협회 같은 거죠. 협회 같은 거 이제 구성하게 되는데, 공식 명칭은 뭐 유나이티드 재팬 프로레슬링 인더스트리얼 어라이언스? 이거를 약간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통합 일본 프로레슬링 산업연맹이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한 창립 인원은 일단 부시로드하고 사이버파이트가 이제 직접 운영 주체가 되고, 실질적인 이제 프런트 격은 이제 신일본에서 맡아서 하게 되고, 이제 세부 단체로선 이제 신일본 쪽 부시로드 이쪽하고 이제 사이버파이트, DDT 노아, 전일본하고 이제 대일본, 이제 드래곤 게이트가 이제 참여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좀 약간 선수 권익 및 제작진 권익 보호 뭐 이런 이유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물밑 안에서 이제 뭐 협상됐었고 이제 추진이 되고 해서 이번 달 12월 15일에 발표가 됐고, 정식적으로 출범하는 건 내년 4월 말쯤, 5월쯤에 이제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후에 있는 이제 단체 간 연합 교류전, 예를 들면 뭐 자이언트와와 추모 흥행이라든가, 뭐 안토니오 이노키 추모 경기라든가, 여자 쪽에서는 뭐 키무라 하나 추모 경기라든가, 이런 추모 경기들, 그런 교류전은 어떤 단체 주관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출범하는 연합기구의 이제 주관이 바뀌게 되고요. 뭐 방송사들은 옵저버로 낀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약간 생각하면 약간 옛날 역도산 체제로 그냥 돌아가는 걸 수도 있어요. 역도산 체제 때가 이제 일본 프로레슬링 협회가 있었고,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소위 이른바 뭐
아무래도 역도산 도장만은 한계가 있었으니까 뭐 다른 이제 그런 도장들 이제 뭐 외국 프로모터들 중에 뭐 옵저버로 끼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NWA가 이제 준 공인을 해줬죠. 뭐 일본 프로레슬링 그쪽을. 그래서 이제 방송사가 끼고 뭐 그랬던 이제 그런 체제였는데 그게 이제 신일본 전일본 나뉘고 하면서 다 이제 조각조각이 나고 막 그랬던 때였죠. 그게 이제 하나로 합쳐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 그 중에서 이제 요번에 헌장 만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수들에 대한 복리후생, 그 중에서도 이제 은퇴 선수들이나 예를 들면은 좀 심한 부상을 당한 선수들에 대한 이제 복리후생을 이제 이 기구 차원에서 지원한다. 이제 워낙 일본 쪽에서는 유명한 게 이제 타카야마 요시히로 같은 경우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제 따로 선수들이 타카야마니아라고 이제 따로 페이퍼뷰를 만들어서 자선 경기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아예 그쪽에서 주관을 해주는 거고 뭐 선수들의 이제 부상, 은퇴 선수들의 뭐 후생 관리 그런 것들 또 해준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도 역시 일본의 의료보험 같은 체계인데 이제 일본의 이쪽 이 새로운 산업연맹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거는 이제 사측 건강보험이에요. 이제 일본도 이제 국가 건강보험, 그러니까 고쿠보라고 고쿠보켄이라고 이제 국가 건강보험이 있고 이제 일반 건강보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처럼 국민건강보험이 뭐 최근에 뭐 엄청 많이 이렇게 비보험으로 된 게 우리나라보다 비보험 항목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보험 항목이지 않나요? 싶은 것도 일본에서는 좀 비보험으로 좀 바뀌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건 이제 따로 이제 사설 건강보험을 써서 이제 우리나라로 약간 실비도 막아야 되는 건데 프로레슬링 선수들 중에서 이제 프리랜서 선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케어가 안 됐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인디단체들은 또 그런 게 회사가 작거나 영세하거나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지금 현재 참여하지 않은 이제 인디단체들 뭐 글리트라든가 뭐 액트레스 걸즈라든가 뭐 아이스리본 같은 위민스 쪽이라든가 참여는 하겠죠. 열려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공식 발표상은 일단은 문호는 열려 있다고 하니까 일단 초기 구성사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일본 쪽 이제 인디 단체들이 여기에 다 합류를 하면은 이제 교류전 뭐 풀이라든가 좀 개선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일단 잘 되길 바라야죠. 일단은 뭐 5월이 내년 5월쯤이 돼봐야 하니까 이유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 위아클 이제 진행해봤는데요. 이 지금 이 불탄 집부터 좀 어떻게든 수습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답이 안 보이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오타 원사님한테 제가 원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불구덩이에서 일단 잘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솔직히 하면은 이거보다 더 힘든 시간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드타임스를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주 답답이들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오늘도 뭐 위아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와장창.